회의실 문이 열렸다. 공주아 씨. 그 이름을 그가 먼저 불렀다. 사무실 복도 한가운데였다. 퇴근 시간도 아니고 업무 시간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공주아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현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공주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업무면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공주아는 뒤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최대한 감정을 눌러서. 양현빈은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다가왔다. 업무죠.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다. 사적인 얘긴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공주아의 손이 주먹 쥐듯 굳었다. 결국 그녀는 돌아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무슨 일이신데요? 존댓말이었다. 철저하게 선을 긋는 말투였다. 양현빈은 그 말투를 놓치지 않았다. 여전히 모르는 척 하시네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공주아는 바로 받아쳤다. 총괄 이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 말은 분명한 거절이었다. 그런데도 양현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그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공주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궁금해지면 자기 쪽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양현빈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했다. 공주아 씨는 자기 감정 숨기는데 되게 익숙해 보여요. 그 말에 공주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회사에서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죠.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내려다봤다. 근데 개인적인 상황에선 좀 위험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런 말 하실 자격 없습니다. 공주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양현빈은 그제야 웃었다. 있어요. 그 웃음은 확신에 가까웠다. 우린 이미 선을 한 번 넘었거든요. 그 순간 복도 공기가 확 바뀌었다. 공주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건 오해. 양현빈이 말을 잘랐다. 알아요. 공주아 씨가 오해였다는 것도.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다시 선을 긋자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선을 긋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지. 대신 그가 덧붙였다. 도망치지 마요. 공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양현빈은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온정시장건. 그 한마디에 공주아의 눈이 확 달라졌다. 그건 회사 일이에요. 공주아가 빠르게 말했다. 개인적인 얘기랑 엮지 마세요. 양현빈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다. 선언에 가까웠다. 이 판 곧 더 커집니다. 양현빈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먼저 돌아섰다. 공주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방금 그 대화가 업무인지 개인적인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이 남자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관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공주아는 그날 퇴근 후에도 한동안 회사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집으로 가기엔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고 시장으로 향하기엔
괜히 더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았다. 복도에서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도망치진 마요. 이 판 곧 더 커집니다. 양현빈의 말투는 경고 같지도 부탁 같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처럼. 공주와는 그게 더 싫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어제 그 자료 봤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던데. 그래도 이미 몇 군데는.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들. 공주와는 괜히 귀가 쫑긋 서는 걸 느꼈다. 몇 군데는 뭐?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정시장 관련 추가 자료 공유. 발신자는 기획팀이었다. 공주와는 마우스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다. 괜히 열었다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모른 척하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메일을 열자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임대 재협상 검토 대상. 공주와는 파일을 열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수록 눈이 커졌다. 몇몇 상점 이름에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가게,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던 상인들, 시장 골목에서 늘 웃던 얼굴들. 설마. 공주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정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일찍 모여 있었고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보였다. 공주와는 시장 입구에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주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정하는 상인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다. 아버지. 공주와는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공정하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그 한마디로 공주와는 이미 많은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공정한이 말을 이었다. 이미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가슴을 쿵 때렸다. 그때 시장 한쪽에서 고성이 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공주와도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상인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잖아요. 갑자기 조건을 바꾼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차세리였다. 차세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선택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 말에 주변이 웅성거렸다. 아직 선거도 안 했잖아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차세리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다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간을 재촉하는 말이었다. 공주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어제 총괄 이사실에서 봤던 그 서류들이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양현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이 판 곧 더 커집니다. 공주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말은 예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이야기였다는 걸. 그녀는 차세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양동익을 발견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공주아는 총괄 이사실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자료 봤죠? 답장은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주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당사자라는 걸. 온정시장은 그날 오후를 넘기지 못했다. 소문은 언제나 밤을 기다리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대로 가면 여기 몇 군데는 정리 들어간대. 누가 먼저 나가기로 했대. 이름도 찍혔대.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확인된 사실처럼 퍼뜨렸다. 그만큼 불안이 컸다는 뜻이었다. 공정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상인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원장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공정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관 한가운데에 섰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조건이 오갔다고요?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린 뭘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공정아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선거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말로 하는 약속 말고 조건으로 흔드는 말 말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정식으로 정면으로 갑시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때 양동익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얼굴이었다. 정면이라. 양동익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 말 쉽게 나오네요. 그는 공정안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 마음이 이미 움직였는데 공정안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붙자는 겁니다. 그 말에 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차세리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끼어들지 않았다. 아직은 아닐 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관 밖 공주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공주아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죠. 공주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는 알고 있었다. 선택을 미루면 누군가 대신 결정합니다. 그 문장이 공주아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쥐고 회관 안을 다시 바라봤다. 아버지, 사람들, 갈라진 표정들, 그리고 자신. 그날 저녁 공주아는 총괄 이사실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불려온 게 아니었다. 스스로 온 자리였다. 문을 두드리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양현빈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공주아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부담스러웠다. 공주아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다. 제가 뭘 알아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양현빈은 잠시 공주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그걸 알고 나면
잠깐의 침묵.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에 공주와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래도 지금보단 낫겠죠. 공주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양현빈의 시선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는 양현빈이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같은 편인지 아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공주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총괄 이 사실 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로에는 차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질서가 이 방 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공주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꺼운 문서도 아니었다. 몇 장 되지 않는 종이.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건 확정안이 아니죠?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양현빈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은요?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근데 확정이 되기 전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주아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우선 검토 대상 상점. 이름이 몇 개 적혀 있었다. 공주아는 그중 하나에서 손이 멈췄다. 익숙한 가게 이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드나들던 곳.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주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양현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숫자요. 그 한 단어가 더 잔인하게 들렸다. 매출, 유동인구, 향후 확장성. 그는 마치 교과서를 읽듯 담담하게 나열했다. 감정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주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양현빈은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주아 씨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공주아의 눈이 흔들렸다. 이 숫자가 어디까지 현실인지, 누가 다치게 되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걸 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 순간 공주아는 이 자리가 부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날 밤 온정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몇몇 가게는 일찍 불을 껐고 몇몇 가게는 괜히 더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공정아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낮에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정면으로 갑시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때 익숙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불이 꺼져 있었다. 오늘은 일찍 닫았어요.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공정아는 고개를 돌렸다. 생각할게 좀 있어서요. 그 말에는 웃음이 없었다. 공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차세리는 전화 통화를 끝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네, 그쪽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메모 하나를 확인했다. 첫 이탈. 아직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적히게 될 거라는 걸.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와도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다. 아버지 방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게 괜히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공주아는 서류 한 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연필을 들었다.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손이 움직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결정은 오늘 안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하지만 이미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주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에 자신의 이름이 조용히 얹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공주아는 서류를 덮지 않았다. 그게 이미 선택이라는 걸 아직은 인정하지 못한 채 사화 예측 마무리. 이 싸움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결정했고 누군가는 기다렸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판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공주아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역시 선택이라는 사실을.